안녕하세요. 2024년 4월 2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엔비디아, 아마존, 알파벳, 메타, 브로드컴,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. 네,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고요. 이 작은 레인지에서 움직이다가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. 그래서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죠? 고구마색?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? 갈색의 레인지를 한 번에 훅 벗어났고, 그 다음에 이 연두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죠.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좀 주춤하다가 또 수요일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죠.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그 리테일 세일이 거의 2배 정도 빠지면서 그날 이렇게 쭉쭉 빠져서 내려왔죠.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 많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는 상황이었고, 뭐 그 중간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이라고도 뭐 언론에서는 나왔습니다만, 한국 언론 말고 서방 언론들 얘기죠. 그런데도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고, 이건 순수히 그 기준금리 관련된 이유 때문에,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1월 31일 레벨 정도 397.21 이 지지선 레벨까지 일단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,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셔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 402.21 라인이 전에 있었던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관련된 라인이었죠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 또 잘 맞아 떨어졌었고, 그래서 남겨놨었는데,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다음 주에 4월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발표가 예정돼 있죠.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 나야 어떻게 될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이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, 이 밑에서 올라왔던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을 다 벗어나 버렸죠.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들이 이제는 뭐 저항선들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고, 더 빠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레벨들, 뭐 이건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죠.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다른 384.30 뭐 얘는 특별히 뭐 세 보이지 않네요.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볼까요? 그래서 얘는 지우고 밑에 있었던 이 전고점도 여기서 많이 작용을 했었던, 그래서 이 패럴 채널로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밑에 지지선들이 이렇게 남아있고, 그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뭐 여전히 남아있고, 이것도 만약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간다면 여기에 있는 이 패럴 채널의 하한선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그 트레이딩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여기랑 이 밑에 있는 이 두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좀 연장을 하자면 이 정도 되겠네요. 2포인트와 2포인트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저항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 그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었죠. 이 폭이 좁은 거는 가팔은,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이 자체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거 어디 다른 데 가서 말씀을 하시면 전 좋죠.
자, 이게 402.2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 전에 있었던.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였냐? 이 밑에 있는 이 포인트, 로우 포인트 여기네요. 여기 로우 포인트 9월 28일, 작년 9월 28일 로우 포인트와 작년 7월 18일 고점을 놓고 얘를 61.8% 라인으로 했을 때 여기가 78.6%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1%에 해당되는 게 어딘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었죠. 그래서 이 레벨을 402.2 레벨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지지선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였죠.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지지저항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했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지진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지우고 요 레벨만 남겨놨었던 거였는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하나 더 그려볼게요.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밑에 있는 이 309.45 라인은 그대로 저점으로 사용을 하고 1이 이렇게 되죠. 저점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저걸 할게. 309.45 라인이죠. 309.45. 그래서 309.45 라인을 놓고 309.45 라인으로 놓고 이 위에는 61.8 라인을 여기에다 맞출 겁니다. 여기 이 포인트 뭐죠? 얘가 384.30 384.30으로 68.1을 이렇게 맞추면 사실은 이게 여기에는 1로 만들었을 때 이 61.8에 해당되는 선이죠. 그렇게 보면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84.30으로 맞추면 거기에 1.618 다시 말해서 61.8을 여기다 놓으면 1에 해당되는 라인이 어디냐? 430.56입니다. 430.56이 어디였냐면 430.82에 해당되는 현재 역사적 고점이 거기까지 딱 닿았어요. 그러니까 이 뭐 먼저 있었던 거는 다시 지워버리고 요거만 다시 놓고 보면 이 밑에 저점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할까요? 309.45에 384.30 30에 해당되는 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? 여기에 그거에 해당되는 선이 그 선으로 작용을 했다.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384.34니까 384.30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되더라. 그래서 지금 고점이 430.80이었는데 거기에 거의 맞는 레벨이 됐더라. 그러니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사용을 잘 안 했는데 막상 여기서 다시 그려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점이랑 맞아서 떨어졌었다는. 그래서 이게 뭐 한 0 정도로 하면은 밑에 쪽으로 조금 어저스트가 될까요? 더 작아야 되나? 이게 뭐 한 5, 4? 이 정도? 너무 적었네요. 5, 7 정도 하면 384.30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. 네.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레벨에서 430.57로 됐고 이게 430.80 이 거의 이 근처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이 밑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게 넘어갈 때 여기를 이렇게 61.8 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 1에 해당되는 선이 어딘지를 봤었으면은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. 그리고 이게 다시 빠져 내려와서 어디까지 61.8까지 빠진다면 384.302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단
놔둘게요. 그래서 이 384.3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봤을 때도 뭐 정고점이니까 굉장히 세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하면 384.30 라인이 굉장히 이 레벨이 중요하다.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은 애플이죠. 애플 보시면 애플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죠. 그리고 뭐 4월 들고 나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4월 중순에 다시 그 지난주부터 안 좋았었던 그 리테일 세일 이후에 안 좋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서 내려온 상황이 돼버렸죠.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서 168.16에서 한번 지지받았고 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한번 올라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빠져서 내렸습니다. 뭐 여기서도 여기에서 지지받은 거 보이시죠? 트렌드 라인.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어저스트를 해볼게요. 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한 걸로 보고 여기서 이중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요렇게 내려오는 것도 살짝 어저스트를 해서 뭐 이 라인에 맞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거의 겹치죠. 그럼 여기서는 이중 지지를 받고 레벨도 있기 때문에 156.33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 156.33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세진다는 거. 159.78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뭐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. 그렇다고 해도 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따라서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가 없을까를 좀 보면 뭐 딱히 없죠.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네요.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서 어디라고 여기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의미 있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리면 이 정도까지 되네요. 그렇죠? 179.61 라인이 뭐가 있었나요? 뭔가 잘못된 것 같죠?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에 제가 156.33 전에 이쯤에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그릴 수 있는데 사실은 얘 한번 피크 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레인지 무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레인지 무브가 시작되면은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만 그려주고 뭐 업 트렌드 하나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만 그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그려준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일단은 얘가 다시 치어 올라가게 되면 얘보다는 얘를 해서 이렇게 뭐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저항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래서 이렇게 뭐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놔도 되긴 하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릴 필요 없고 얘는 이미 깨져서 안 되는 트렌드 라인이다.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더 그려도 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깨졌고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를 못 받은 그런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그려줄 필요가 없다.
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 가는 걸로 보고 여기서 더 이 레인지 무브의 하한선이 깨진 걸로 봐야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 그 165.67 레벨이 일단 브레이킹이 됐고 이게 컨펌이 되면 쭉 빠져서 내려갈 거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다음 주에 지켜보고 또 한 가지 애플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5월 2일에 그 어닝이 있죠. 그래서 5월 2일까지 한 주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주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. 그래서 애플은 좀 당분간 좀 더 이 레벨이 깨지는지를 위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. 엔비디아는 금요일 날 확 빠져버렸죠. 다른 주식들 쭉쭉 빠져서 내려가는 동안에도 지난주에 여기 월요일에도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렸고요. 뭐 이 나름 여기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었죠. 어떻게 여기서 이런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하고 그런데 금요일날 훅 빠져버렸습니다. 이게 지난주에 다른 주식들 되게 힘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을 했었다가 금요일에 그냥 한 방에 훅 내려가 버렸죠. 예. 그래서 뭐 이 다운되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를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잡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이 레벨이 딱 깨지는 순간에 그럼 이 밑에 뭘 그려야 되지 해서 여기 있는 레벨들 이렇게 찾아보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뭐 여기도 레벨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레벨 새로 그리는 거고 얘네들은 오히려 옛날 걸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얘네들까지는 뭐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. 원래 있던 놈들은. 그래서 이렇게 새로 그린 놈들 이렇게 두 개가 더 있고 얘도 옛날 거니까 바꾸고 전에 미리 그려놨던 걸 색깔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서 이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줘야 될 게 뭐 있냐면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. 어떻게 그리느냐?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을 그리는 거죠. 요 다운 프레스 채널을 가지고 다운 트렌드를 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 살짝 어긋났네요. 그러면 얘를 2포인트나 2포인트를 하면 되겠네요. 요 두 개 라인 연결된 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장이 끝났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에서 반등 포인트가 있는지가 보이죠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746.11 라인까지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. 그리고 먼저는 이렇게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있었던 거가 있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제 장중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781.41 라인 정도죠. 그러면 781.41 라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? 781.41 라인. 뭐 특이한 점은 없었네요. 5분봉을 볼까요? 781.8 라인. 뭐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서 뭐 큰 저거는 변동성 없었네요. 예, 거기서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더 내려올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와 이건 어렵죠. 여기서 레인지 무브 잘 하던 애가 갑자기 하루 만에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게 더 빠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오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. 뭐 어떤 레퍼런스가 없습니다. 그래서
다음 주에 이제 계속 더 빠지게 되면 746.11 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있죠. 얘 있고 뭐 여기에서 어저스트한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애 하나 더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죠. 여기서 여기 가는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, 그 트렌드 라인이랑 얘는 지지 레벨들이랑 요런 애들 보고서 지지선 잡으면 되고, 올라갈 때는 다시 이 위에 있었던 이 824.39, 요거 그린 라인인 850.10, 여기서 올라가는 얘는 트렌드 라인 아니죠? 로우 하이 레퍼런스였죠? 로우 하이 레퍼런스선 하나 더 있고, 또 레벨 있고. 뭐,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서, 뭐, 이 근처가 될 거예요. 이 레인지가 될 거예요.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래서, 엔비디아는 그냥 클로즈 룩 하셔서, 그 상황 보고서, 떨어지면 반등 포인트 이렇게 지지선에서 잡아주시고, 올라가면 저항 포인트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. 아마존 쭉쭉 빠져서 내려오고 있죠. 뭐 올라갈 때도 예쁘게 올라갔지만 한번 깨지니까 월요일 날 지지받았고 저항받았고 여기에서 정확히 또 여기서 지지받았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여기서 정확히 저항받아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또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마감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또 여기에서 이중 저항받아서 빠져내려왔고 그렇게 예쁘게 월화수목은 하다가 금요일에는 뜬금없이 여기서 그냥 쭉 빠져서 내려왔죠. 물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으로 그 굉장히 여러 번 작용하고 중요한 그 트렌드 라인에 닿진 않았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그린 라인으로 그렸었던 로우 레벨, 하이 레벨, 여기에는 이걸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중요했었고, 핑크색 레인지가 이 당시의 레인지였죠.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의 하한선까지 내려오고,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뭐 그 이후,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들여다 볼 게 없습니다.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,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정도? 잠깐만요. 이거를 해놓고 해야죠.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월, 화, 수, 목까지는 예쁘게 하다가 금요일 훅 빠져서 내려와서 얘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레벨들 있는 거 그대로 잘 작용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 지지선 레벨들, 저항선 레벨들 예쁘게 잘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뭐 다른 특이한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엔 알파벳이죠. 알파벳은 알파벳도 뭐 지금 여기서 얘 트렌드 라인이 이제 깨지면서 월요일로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른 주식들 힘들어 할 때 혼자서 재미를 봤죠. 그리고 뭐 금요일도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이 아닌 상황. 알파벳은 꿀 빨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트렌드 라인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얘네들 필요 없고요. 얘도 필요 없어 보이죠? 뭐 저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봤는데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빠져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61.8에 해당되는 15.74 라인이 그대로 저항선으로 3일 동안 사용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 그냥 지워도 되겠죠. 네, 지워버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또 화요일에는 지지받았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크게 움직일 건덕지가 없었지만
남들 떨어질 때 도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55.74 라인에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빠져 내려왔지만 151.55 라인까지 닿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레인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 정도의 레인지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 해서 요걸 중심으로 이 위아래 얘 또 색깔을 그러면 살짝 바꿔볼까요? 얘는 초록색으로 하고 이 파란색 레인지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나름 의미가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중간에 쉬는 포인트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. 그래서 구글도 다음 주 4월 25일 날, 좀 전에 봤던 아마존도 4월 25일 날 어닝이 있다는 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. 그래서, 알파벳이랑 아마존 둘 다 4월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어닝이 잡혀 있다. 그래서 4월 25일장 끝나고 나서는 뭐 거의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. 그래서 어닝이 안 좋으면 훅훅 빠져서 내려가는데 동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이 같이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.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오르는 게 과연 그렇게 어닝 때문에 오르는 게 그렇게 많이 될까? 그 리테일 세일이 셌기 때문에 어닝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대만큼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파벳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은 메타죠. 자, 메타하면 각도가 생각이 난다. 그래서 뭐 이 각도 계속 유지가 됐고 이 각도가 유지가 되다가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. 한번.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조금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죠. 이 각도에 있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수요일에 다시 빠져서 내려온 다음에 이 밑에 있는 485.96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목요일에 올라가서 이 포인트, 이 패러렐 채널, 이 제일 큰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받아서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개파락한 다음에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? 여기서는 지금 체크를 안 해놨지만 이 포인트죠.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어디죠? 47600인데 얘는 47573까지 살짝 더 밑으로 했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각도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레벨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. 당연히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레벨이 있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메타에서는 뭐다? 각도다.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만날 일은 없어 보이니까 일단 정리를 하죠. 정리를 하고 얘도 뭐 정리를 하자면 하고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타는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면서도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해당되는 이 따라가는 이 라인이 또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거에 미치기 전에 476 레벨 지지선을 만나서 반등을 한 상태고 그 반등해서 올라간 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 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초록색 레벨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에서 이 포인트죠. 얘를 잡을까요? 얘를 잡고 제일 처음 거를 잡아야 되나? 이 제일 처음 걸 잡을게요. 제일 처음 거 잡아서 있는 얘가 481.30인데 잠깐만요. 잠깐 숨겨볼까요? 481.30인데 481.30에서 종가가 만들어졌네요. 그죠? 그래서 481.30 라인도
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다. 81.30이죠. 예, 그래서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좀 무섭네요. 예, 그래서 여기서 그 종가가 여기에 있는 2레벨 그리고 얘도 481.28이었죠.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프라이스 레벨에 딱 걸쳐서 있는 상황이다. 그럼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?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있겠죠.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은 다음 트렌드 라인이 형성이 돼 있고, 만약에 이 476이 깨지면 이 453.01까지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레퍼런스가 딱히 없습니다. 453.01 밑으로는. 그래서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무슨 다른 프라이스 레퍼런스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453.01 밑과 이 고점이 뭐죠? 406.36에 해당되는 얘도 하나 그려 놓을게요. 406.36이죠. 예, 이 사이에 얘는 색깔을 좀 더 다르게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얘를 새로 여기 이 포인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뭐 얘를 연장을 한다던가 이 각도죠. 이 각도를 연장을 한다던가 연장을 지금 해볼까요?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빨리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레벨 정도가 그거에 그 뭐죠? 그 저기 지지선에 해당되는 레벨이 될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?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요? 뭐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. 얘를 좀 더 어저스트를 해서 이 라인이나 다른 라인들을 뭐 이 정도 라인 이렇게 찾아야 되나요? 뭐 이 정도. 예, 뭐 딱히 보이는 게 없긴 합니다. 얘를 잡아서 뭐 여기에서 이 정도 레벨 여기 이 포인트로 해서 좀 더 연장을 하면 예, 그래서 이게 더 내려온다고 해서 453.01이 깨지면 이 라인들 가지고서 지지선을 사용하거나 이 라인을 가지고서 지지선을 사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453.01이 깨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여기에 레퍼런스 레벨이 없다는 거,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은 브로드컴이죠. 브로드컴도 뭐 엔비디아 대장이 훅 빠져서 이렇게 금요일에 더 빠졌지만 사실은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을 때도 브로드컴 빠졌죠. 심지어 SMCI는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 SMCI는 오늘 20% 넘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 대장주가 오른다고, 대장주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. 대장주가 오른다고 다른 AI 주식들이 뭐 거의 2배 이상 뛰었던 거에 생각하면 떨어질 때는 어떻다? 대장주가 빠지면 다른 나머지 주식들은 더 세게 빠질 것이다라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이거 일단 지울게요, 이런 거는. 그런 것처럼 뭐 역시 빠질 때 훅훅 빠졌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있는 2레벨을 지켜줬죠. 어디 레벨? 2레벨을 지켜줬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으로 할게요. 이 레벨을 지켜서 여기에서도 걸렸었던 한번 작용을 했었던 게 뭐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사용된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떨어져 내려올 때 여기 이 레벨들 체크해 놓으시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,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죠? 얘로 그려도 되겠네요.
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, 그래서 오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얘도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고, 여기서 이게 지지선으로 쓰였고, 그래서 더 빠지게 되면 다른 레벨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얘도 중요해 보이죠? 뭐 얘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,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지지선들이 이미 있고, 여기에서는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고, 보이시죠? 이거는 뭐 그린 거니까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봐야 되고, 이 밑에서 얘네들은 뭐 그냥 옹기종기 있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 포인트들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레벨들이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2024년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레벨들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FVGO는 최근에 만들어진 레벨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얘네들 다 지울게요. 쓸 일 없습니다. 이 정도로 브로드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특별한 게 없네요. 떨어지는 것만 있지. 마지막으로 테슬라 볼게요. 테슬라 보면 뭐 계속 다운 트렌드 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오슬라 라인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고 깨졌어도 다시 들어오고 깨졌어도 다시 들어오고 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왔지만 계속 오슬라 라인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고요.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개파락했고 오슬라 라인은커녕 전저점 160.51 라인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 더 빠져서 내려왔죠.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더 빠져 내려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,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뭐 그것도 다 빠져서 내려갔고,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 뭐 이렇게 돼 버렸는데,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. 오히려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나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여기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한번 그려볼게요. 왜냐면 이 밑에 지금 내려가는 레벨이 크게 눈에 띄는 레벨이 없습니다. 보시면.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포인트들을, 반전 포인트들을 잡으려면 요 패러렐 채널 있는 얘 정도, 그리고 뭐 이제 사슬라 라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슬라 라인이 있고 한데, 여기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다시 잡아보면 여기 있는 포인트와 이 밑에 있는 요 로우 포인트, 뭐 이 로우 포인트는 좀 너무 내려간 생각이 들죠. 하지만 뭐 나중에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심하면.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로우 포인트죠. 그래서 이 로우 포인트를 잡으면 뭐 아직 거의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가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로우 포인트로 잡고 가서 내려올 때 요걸 따라서 내려가는 걸로 기준을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.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미 넘어섰고 그게 오히려 지금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로우와 요 로우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하이 로우로 이렇게, 이거 너무 가파르죠? 너무 가파르네요. 의미가 없고, 이 포인트에서 잡아볼까요?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이를
여기에 있는 로우로 맞추면 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일단은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이 딱히 눈에 띄는 게 없고 그 전으로 가도 뭐 여기에 딱히 눈에 띌 만한 그 기준 포인트들이 없습니다. 뭐 이거가 맞았다? 이거가 맞았다라고 하기가 어렵죠. 얘도 아니고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 밑에는 이 포인트가 맞았다? 뭐 그것도 아니죠. 어디죠? 이 포인트 이게 언제 2020년 건데 그 레벨들을 보느니 그냥 여기에 있는 로아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반전 포인트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이에 무슨 저거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점도 뭐 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고점이 아닙니다. 갭 밑에 있는 고점은 고점이 아니죠.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값이 아니라는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이 정도 레벨 정도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 하이 로우죠. 여기서는 하이 로우 레퍼런스 라인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지지선을 삼으면 될 것이고 다시 반전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지선으로 사용했었던 것들이 다 저항선이 되죠. 그래서 그 뭐 딱히 저항선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다음 주에 테슬라가 딱히 다시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4월 23일에 그 어닝 발표가 있죠. 4월 23일이면 당장 화요일이죠. 그래서 화요일 밤 그렇죠. 화요일 밤에 이제 이게 그 어닝이 나오고 나면 또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어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이 포인트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아마 다음 주에 어닝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좀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테슬라가 4월 23일 날 있고 메타가 4월 24일 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, 구글이랑 같이 4월 25일 날 잡혀 있네요. 그리고 애플은 5월 2일, 엔비디아는 5월 20일 아직 멀었죠. 그리고 브로드컴 6월 6일이네요. 예,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뭐 엔비디아랑 AVGO 그 브로드컴은 5월달 중순 이후고 6월달이고 브로드컴은 애플이 한 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머지 5개의 어닝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4월 25일에 강연이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뵐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마 이번 주말에 그 신청을 닫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 이후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냥 제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시면 한두 분 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월 25일에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동영상으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